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12월 2일 수요일 1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제는 그냥 좋은 댓글만 좀 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나름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하고 또 적당한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것밖에 없죠. 네. 나한테 아무리 쓰레기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을 주느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혼자서는 좀 답답했는데 든든하다. 저는 연말 임상 발표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조정이 좀 깊어서 우울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고요. 1차 수익 익절하고 남은 거 오늘 매도 안 하고 7만원 후반까지 들고 가보려고요. 오래 걸릴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1차로 수익 실현을 하는 이유. 네. 제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네. 오늘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이 그러니까 오늘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왜 1차적으로 제가 저항대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좋아요 꾹 누르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관찰하겠습니다. 네. 관찰해볼 만한 가격대죠, 현재.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녹십자 랩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한 1, 2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임상 이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래서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리뷰를 해봤는데, 거기도 이제 NK세포 치료제를 활용해서 간암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되게. 박셀바이오랑 어떻게 보면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이랑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이고, 거기 또 SCM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유사한, 임상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박셀바이오도. 박셀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고, 보니까 추세도 괜찮았죠. 추세도 괜찮고.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화이자예요. 화이자가 현재 그 유럽에서 백신 승인 신청을 했고요. 이번 달 안에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마이너스 보관이랑 운송 쪽이잖아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어디를 이송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한 일주일인가? 한 15일 정도까지밖에 못 버틴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더나 쪽은 조금 회사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모더나 쪽은 그런 운송이나 보관보다는 이게 그런 공장, 백신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없어서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화이자는 운송이나 보관 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한 3회사가 있어요. SK라는 회사, SK 오늘 흐름 괜찮죠? SK 쪽은 자회사가 운송 쪽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보관, 그 콜드체인 쪽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수소 쪽이랑도 계속해서 이제 수소 경제 쪽도 지금 또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오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한 6%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소시오 홀딩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제가 ST팜을 리뷰를 하는데, 그 자회사 중에 이제 동아소시오는 이제 용마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ST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용마로지스 쪽에서 지금 그런 백신 물량 그 운송이라든지 보관 쪽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십자 그룹에서는 녹십자 랩셀, 랩셀 이렇게 세 회사 정도를 좀 그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가 있긴 하지만 큰 기업들 중에서는 이 세 회사가 좀 대표적으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수혜가 만약에 화이자 쪽에서 물량을 받게 되었을 때, 물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뭐 테마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우리나라 정부랑 뭐 몇만 도즈, 몇백만 도즈를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증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식이 매출이 얼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매출과 영업이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컨센서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실적에 수렴이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주가랑 실적은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랑 주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은 미친듯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기대감은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실적이 그렇지 못할 때 실적은 내려가요. 그러면은 결국에 주가는 떨어지고 나중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그런 건 계속해서 추적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추적은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백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콜드 체인이죠. 콜드 체인이고, 현재 그런 물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세 군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뭐 제가 녹십자 랩셀만 한다고 해서 녹십자 랩셀뿐만 아니라 동아소시오 홀딩스라든지 SK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눈여겨보면서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공략을 한 번씩 해보세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61선 지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쭉 보이다가 여론 자리랑 비슷했죠. 여론 자리랑 비슷하고 돌파 이후에 되돌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쌍바닥이죠, 쌍바닥. 쌍바닥, 돌파, 눌림, 상승.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고, 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녹십자 랩셀에 돌아와서 어제 65,000원대는 좀 눈여겨볼 만한 자리니까, 물론 여기가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지지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른 패턴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65,000원대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탈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지, 나한테 유리해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지 항상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청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봉 관점에서 이 라인이었죠. 실질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했죠. 이 몸통 부분, 몸통 부분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는 이 꼬리 매물대 있죠. 꼬리 매물대를 기반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여기에 있는 몸통 매물대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항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지지선으로서 작용해 볼 만한 가격대지만, 여기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땐 지지선으로서 작용이 될 만한 가격대고, 현재는 여기는 저항대로서 아직까지는 돌파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돌파하면은 지지받고 더 가면은 무섭게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세라는 게, 물론 여기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 매물대죠. 지지 매물대인데, 근데 갑자기 시장이 여기를 지지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증시가 갑자기 이제 고가 느낌이 나면서 주가 내려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가잖아요.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1차 청산을 하는 이유는
보통 하는 이유는 수익도 챙기지만 만약에 수익을 챙겼잖아요. 내가 뭐 한 10%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30% 챙긴 사람도 있고 뭐 20% 챙긴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자신의 평단가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평단가를 위협을 해요. 그러면은 빠져나와야 되겠죠. 내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1차 청산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공격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또 지지받는 거 보면서 다시 물량 확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건 상당히 고수의 영역들이에요. 고수의 영역들이라기보다는 고수라기보다는 저는 고수가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고수죠. 잘하는 사람 고수인데 이 거래에 있어서 숙달이 되신 분들이 고수입니다.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있고 기법이 있고 약간 그런 사람들은 고수라고 말하긴 예매해요. 실질적으로 전 기법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하는데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차적으로 청산을 나가라는 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평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언급드린 가격대가 여기였으니까 여기였다라고 봅시다. 여기였다. 아니면은 여기였다. 최소한 여기였다. 여기 두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를 깼어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정도는 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고가에서 팔지 못했어도 여기서는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빠지면서 여기서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주고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세 자리 정도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도 괜찮았죠. 이 자리도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수익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은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은 손실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은 본전 구간이 오면 빠져나오면 되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5일선이 다시 지금 약간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쭉 들고 가면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유리한 입장에서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종목을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주식 거래를 하든 뭐 결국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수익도 잘 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물론 진입할 때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수익이 줬을 때는 그때부터는 수익을 챙겨가면서 결국에 팔기 위해서 비싸게 싸게 사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편하기 위해서 항상 1차 청산을 나가는 거다.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또 올라가면은 또 뭐 7만원대 8만원대 되면 한 번 정도 더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청산이 나가는 겁니다. 뭐 또 뭐 한 30%에서 40% 물량이 청산이 나왔고 한 40% 정도가 또 청산이 나가고 또 눌림을 주면은 그때는 또 리스크를 또 조절하면서 또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난 그게 너무 귀찮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러면은 쭉 들고 가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쭉 들고 가시는 거고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제가 뭐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 있는 가치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트나 아니면은 뉴스 플로우 이런 걸 보면서 추측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60자 랩셀을 다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실보다는 수익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조금 뭐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항상
많이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저는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리지 않는 이상은.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